애들도 한 7개월 공부하면 이 캠프와 그 휴가라는 것을 기다리죠. 물론 직장인도 기다리지만 아이들은 그러니까 1년의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복지기관에서 그렇고 근데 실제적으로 예산 쓰는 것 보면 거의 한 4분의 3 100원이다 그러면 70원에서 80원을 그 캠프 때 써요. 주일날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산은 오히려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한 일주일 단위에 거의 80~90%를 쓴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프로포즈라는 기간도 처음에는 5박 6일 한다 그래봤자 끼게 봤자 1년 전만 해도 5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400에서 500을 보탰어. 근데 우리가 자부담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올해는 자동적으로 1000만 원을 주더라고. 매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했으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아, 그럼 여름에 3일 동안 하는 게 500만 원을 쓰시는 거예요? 응. 아, 그렇구나. 난 500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쓰시는 줄 알고. 그게 2박 3일 비용이에요. 500. 그 겨울 거에도 500이 끝이 5박 6일이면.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렇게 쓰게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프로포즈를 선정이 됐으니까 나는 200이 하겠다 그러면 200만 원 주고 나는 500이 하겠다 그러면 500만 원 주고. 그럼 5박 6일에 1000만 원인 거예요? 네. 그 센터마다 예산이 다 다를 수 있지. 그거를 공개를 안 해주니까 몰라. 선정됐다 이거 기간하고만 제목만 해주지 여기 얼마 그것까지 공개를 안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짐작해보면 5박 6일이면 20명이 가면 얼마 정도 들겠다 이게 이제 감이 오지. 자주 가본 사람들. 2천만 원이 많은 것 같지만 제주도로 5박 6일 간다 그러면 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값이 비행기 값만 해도 20명이면 얼마인데 피크처럼. 그것만 해도 왕복 한 30만 원 잡으면 600만 원이 비행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그 제목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야. 우리가 하버드, 제주, 신바람 여행 딱 정해졌죠. 그럼 그게 예산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악산으로 가겠다 그러면 3분의 1로 줄어. 비행기표 때문에. 아셨어요? 돈에 맞춰서 가지. 그러면 안 되고 프로그램에 명이 정해져야 예산이 따라가는 거라고. 그건 모자라면 교회에서 대줘야 되고 다 후원금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아이들 가는 애들 자부담이라도 받아야 돼. 그럼 제주도 간다면 제주도 꼭 가야 돼요? 안 가죠? 그렇지. 꼭 가야 돼요. 그게 약속인데 그것 때문에 프로포즈를 선정해 줬는데 제주도 간다고 해놓고 설악산 가버리면 안 되지. 그거는 완전히 안 되네. 환수. 우리는 늘 복지자들 잊어버리면 안 돼. 이 환수. 의도가 내가 A라는 걸 하겠다 했는데 B를 B로 했어. 그러면 B 했다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 처음에 A 한다 그랬는데 왜 B 했냐? A 할 때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랬지. 제주도는 1000만 원 준다 그랬지. 근데 왜 설악산 갔어? 비용 따져보니까 여기는 300만 원 환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왜? 계획표에 없었잖아. 그럼 이제 자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그리고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설악산 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거기 막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도로가 수시돼가지고 저런데 여행 가기가 그렇잖아.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지역 사람들 욕먹이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눈치 보이는 거야. 봐봐, 한번 세월호 사건 인천에서 터지니까 인천에서 배 탄 사람 없어지잖아. 그런 식이라고. 선의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변동해야지. 이번에는 인천으로 안 가고 가까운 데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공동모금회한테 사전에 그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요. 예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못 가게 됐는데 그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많았어.
엄청 한수당했어. 부모들이 안 보내지. 근데 배 타고 보내겠어?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그래서 학교까지 다 취소가 돼버린 바람에 여행사가 망했어. 그해 여행사가 망했다고. 다 취소해버리니까. 근데 취소한다라고 여행사는 또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시국에 가겠냐고. 그거 또 타고 제주도로 가겠냐고. 배 타고 못 가지. 그래서 그때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 환수로 다 모금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의도로 간다겠다가 안 간 게 아니죠. 그때는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캠프를 일일 캠프로 바꿔서 잠 안 자고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다 예산을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그것을 변경 신청서라고 해요. 그 양식도 있고, 그거를 먼저 사진 승인을 받으면 아무 마이너스 우리한테 오는 게 없다. 승인해 줬으니까, 변경 승인해 줬으니까 변경한 대로 가면 된다. 우리 종사자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가 걱정한 건 다 이미 우리 선배들이 다 겪은 것이 있어서 양식까지 다 나와 있다. 예. 그걸 모르면 안 되겠지. 모르고 그냥 갖고 있어 버린다든지 그 시간이 다 지나도록 그러면 제재가 들어오지. 예. 캠프 못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날짜가 오기 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해되셔요? 네. 예. 이런 것이 프로야. 실습 때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줘. 예. 실제적으로 사학기획사 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쉽게 예. 머리 아픈 거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예. 이렇게 수박 그다깨식으로만 하는 거지. 예. 근데 그렇게 실습을 마치고 들어가면 일하는 사람, 생활복지사나 시설장을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동그라미만 쳐라. 이제 뭐 이런 거 시킨 거예요. 평가 때 뭐 이런 거. 잡일. 쉽게 말하자. 반복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머리 써서 해야 될 일을 줄 수가 없죠. 일을.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요양원에 그 평가를 준비한 데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꼭 해놔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1년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 응? 근데 기록이 없어. 예를 들면 관찰 기록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새로운 실장으로 왔어. 1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내가 얼굴을 알아. 그렇다고 이름을 알고 들어왔어. 근데 책임은 나한테 떨어졌잖아. 3년 뒤에 평가를 받으니까. 3년 전 일이 잘하든 못하든 내가 징계를 먹고 칭찬을 먹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유족 찾아가가지고 뭐 스토리를 들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이유가 그 당대의 시설장이 뭐였냐 이거야. 징계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 자체가. 엄청난 큰일이에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다 웬만한 소리는 보충할 수 있으되 사람이 안 계시고 그런 케어의 기록지가, 간호일지나 그런 기록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밴드에 지금 올려놓은 것처럼 사진 찍고 내용 쓰고 올려놓고 사진 찍고 내용 쓰고, 내가 뭐 3년 전에 실수했던 거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죠? 근데 밴드 있잖아. 왜 카톡을 안 하고 밴드를 안 하? 밴드는 안 없어져. 카톡은 없어져, 올려놓으면. 뭐 1년 지난 건 싹 엑스표지 돼가지고 사라져버려. 그럼 살려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카톡은 신속성으로 빨리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카톡을 이용하지만 엄청 위험한 거야, 이건. 이 증거력이 부족하다, 그 말이지. 그리고 카톡은 또 나쁜 게, 이 사람 도저히 카톡 회원으로서 도리자가 아니야. 내가 쫓아낼 수가 없어. 맞아.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거야. 본인이 안 나가는 이상 할 수가 없어. 본인이 안 나가면 어떡해,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나가고 우리가 몇백 명이 다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 전에 정보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그러는데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더 버텨 한다. 근데 밴드는 탈퇴해요 딱 처리해버려. 들어올 수도 없고 처리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밴드 사용하는 것하고 카톡 사용하는 것을 잘 알아요. 밴드는 단점이 빨리빨리 안 들어와. 지가 보고 싶을 때만 들어와 회원들이. 그러니까 카톡은 하루에 다 본다고 하면 밴드는 한 달 걸릴 수도 있어. 회원이 다 보는데. 그럼 전화해잖아. 밴드 올려놨으니까 봐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톡을 많이 이용해요, 밴드를 이용해요. 카톡을 이용해요. 두 가지 다 이용한 사람이 드물어. 그리고 밴드를 이용하면 답답하다고 해. 사람들이 신속성이 없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 저는 해보니까 반대예요. 얼마든지 보충 자료를 사진 찍어서 올려놓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녹음을 해서 바로 파일 첨부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지금 이 강의를 못 들었어. 그러면 녹음 파일로 해가지고 바로 올려놓으면 8, 90%는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강의를 들으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신속성도 있고 고전성도 있고 그래서 밴드를 하는 거고, 제가 밴드를 지금 활성화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10개가 넘어요. 그게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데 밴드만 해도 그 홍보력은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총신대 밴드, 그러면 대학원생 전체 교수까지 다 들어와 있어. 그럼 내가 하나 탁 올리잖아요. 그럼 다 봐. 카톡에서도 보지만 밴드에서 다 읽어봐.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일주일 돼도 뭐 7사람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아실 때 들어오니까 빨리 못 봐. 뭐가 뭐 카톡처럼 카톡 그렇게 한다더니 밴드는 그렇지 않거든. 소리도 없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못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대 한 가지 버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자료의 보존성이 밴드에서 지켜준다. 그리고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계획서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예를 들면 2000년도 제주 탐방 이렇게 치면 2000년도에 갔다 왔던 사진부터 기록이 쫙 뜨잖아. 그러면 2004년도 제주도 갈 계획이 밑받침이 된다 그 말이야. 아 이때 이게 약했구나 이렇게 5년 7년 뒤지만 다시 회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카톡은 없어져 버려. 없어. 1년도 못 버티는데 보니까 다 X 표시돼 버려. 살려낼 수가 없어. 기록을 볼 수가 없어. 다만 빠른 속도로 바로바로 소통한다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미운 사람 절대 못 쫓아낸다는 또 단점도 있고. 밴드는 당장 어떤 수사 가면 바로 그냥 제재가 다 하는데 카톡은 그게 안 돼. 우리는 계좌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캠프 운영을 할 텐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캠프 그러면 올해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내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제야, 주제, 제목. 제목을 해상해야 돼. 그럼 우리 제목이 하버드 뭐 신바람 나는 전국 일주 여행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전국 일주 해야 된다는 것이 프로젝트의 이미지가 올라와야 돼. 예산은 두 번째야. 그러면 전국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실패론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에서 애들을 태우고 갔더니 운전한 사람이 같이 타줘야 되는데 계획을 이끌어갈 사람이 애들과 소통하면서 차에 타야 돼. 근데 두 번이나 나는 내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뒤를 돌아다 볼 수가 없어. 얘들은 그게 방패막이가 되는 거야. 운전하다 안 돌아보니까 맘 놓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부산이다 그러면 여기 남양주 출발해서 중간은 없는 거야. 물론 부산은 내렸으니까 부산은 둘러보니까 이미지가 들어오겠지. 중간에 지나왔던 데는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전국 일주 여행을 할 수가 없어. 부산 캠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가면서라도 마음으로라도 스케치를 해야 스케치북을 직접 줄 거니까 구산하게 하고 창문을 바라보면서 스케치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 그러면 스케치로 유도해라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하냐고 안 하죠. 선생님이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직접 선생님도 스케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러려면 이제 가면서 스케치하는 계획이 하나 들어있어야 되고, 그죠? 전국 일주 이제 샘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간식,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도 다 지들이 개인적으로 준비 안홀하게 다 해옵니다. 그건 별 생각이 없어. 그럼 마트에 가서 그냥 보따리로 사버리면 끝나. 어디 지역이고 요즘 협동조합 마트 없는 데 없더라고. 웬만한 데는 다 있어. 그러니까 미리 사가는 것도 그것도 짐일 수 있어. 아셨죠? 예, 시골의 마트라 그래서 여기 마트하고 엄청난 가격이 비싸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상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스케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보상. 보상. 뭐? 보상. 포장? 보상. 보상? 스케치에 대한 보상? 경품.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간식 여자들이라 세심한 것이 문제다. 자, 두 번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스케치에 가면 미션지가 있어야 돼. 미션지. 이게 조별이에요. 조별 미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산재단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아산 자동차 공장 그 여름에 가면 거기가 뭐죠? 그 아이스하키장, 빙판, 얼음장. 그냥 거기 간다만 해도 시원해지잖아. 마음이, 느낌이. 그럼 거기 이제 하이바 쓰고 우리 선생님들은 스케이팅을 못한 사람들은 지도가 안 돼. 선생님도 들어오세요. 그러면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막 계속 엉덩방아 찍는데 선생님들은 옆에 철조망만 자꾸 돌고 있는 거야. 마음 놓고 이거 두 손을 못 놔. 그러니 어떻게 애들을 야야야 뭐 하지마 쫓아갈 수가 없잖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스케이트 잘탄 사람이 자원해서 들어가야 돼. 교사가. 내 마음대로 그 조정이 안 된다니까. 스케이트를 신는 순간에. 애들을 엉덩방아 찍지 않도록 조심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미션지라는 게 조별 필요한데 이게 무슨 소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부산으로 갔다가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이 지금 미션지를 올렸더라고. 그 학부모방에는 올려줬는데 여러분 못 봤으니까 내가 밴드에다가 올려볼게요. 이거 보면서 합시다. 노인시설에 있다가 아동시설에 오니까 엄청 할 일이 많아진 거지. 이제는 애들하고 놀아줘야지, 데리고 가야지 뭐. 노인시설하고는 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기획력이 있어야 되지. 지금 하버드에서도 하버드 학부모방 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이들 방은 또 따로 만들어놨어요. 자, 이제 물놀이 시작한 것 말고 올려놓기
시스템. 이거 왜 지워버렸나? 왜안 뜨지? 저기에만 올려놔? 잠깐, 아이들 방에 먼저 올리는 거구나. 잘랐어요. 우리 복사들이 기억력도 있어야 되고 사진 이런 거 꾸미기도 잘해야 되고 우리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자, 밴드에 올렸어요. 우리 감독님은 이것도 올려드려야 되니까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멋있다. 뭐 있어요? 그런 거는 기본이요. 자, 감독님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자, 졸업생과 후배들의 하버드 전국 여행 사진 찍고 선물 받자. 이 이제 기획력에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보상했는데 그걸 첫 번째 써놓은 거지. 사진 찍고 선물 받자. 예? 애들의 끌어내기 위해서 그걸 쓴 거죠. 그래서 인천, 여수, 부산, 강릉, 속초, 춘천 닭갈비까지 연결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쬐끄만 글씨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좋은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쉼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긴 인생길에 쉼을 선물해 주세요. 이렇게 썼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학부형들한테 여행 꼭 보내세요 이렇게 한 것보다는 풀어서 쓴 거야 이게. 그죠? 아이들도 쉼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했고, 내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기억력 해봐.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봐. 그러고 이제 사랑의 열매 뻔 안 넣길래 넣어봐. 이제 몇 가지만 조언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제 그림을 자기가 연상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림을 넣은 거지. 속초에 회를 넣었다든지 춘천에 닭갈비 그거를 넣었다든지 그림을 한눈에 딱 보고 이미지로 음식까지 들어오게 지금 그렇게 짠 거고, 두 번째 보면 여기는 지금 수정이 아직 안 돼 있는데 5박 6일 뭐 할 거냐 스케줄. 그래서 첫째 날 그래서 그 마음의 스케치부터 들어가 있잖아. 이거 응? 스케치. 네. 그 다음에 미션이 필요하다. 조별인데 지금 이건 내가 안 가르쳐 줬더니 못 넣었어. 내가 또 이제 지시할 거예요. 이거 만들라고. 예를 들면 이거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자, 여수 밤바다 갔어. 그러면 여수 앞 밤바다를 안 가보고 왔어도 내가 미션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보고 만들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치면 되겠죠.
여수 앞바다 치면 딱 검색어 쓰면 이제 쫙 뜨잖아요. 예를 들면 불국사 딱 쓰면 불국사 들어가는 입구부터 무엇이 있고 설명이 다 나와 있어 지금.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구글을 치면 네이버보다 더 자세해요. 거기가 더 방대하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네이버에 부족하다 그러면 구글로 쳐가지고 더 거기서 얻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뭐 불국사는 어쩌고 저쩌고 역사적인 유래가 쫙 나오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그 미션지를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 불국사라고 해봐. 그러면 입구서부터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갔더니 뭐 다보타 뭐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자, 미션지를 만들 때 미션지를 만드는 사람이 이 불국사를 안 가봤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꼭 답사를 안 갔다 와도 된다는 말이죠. 이해되셔요? 이거 핑계대고 말이야. 제주도 답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고 제주도 간다 사람들. 그걸 안 해도 돼. 요즘은 웬만한 데는 다 코스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미션지를 만들어. 그러면 여기가 있으면 다보탑이다. 이렇게 미션지가 있으면 1. 불국사 예를 든 겁니다. 불국사 다보탑 앞에서 조별로 호미가게 한다 하면 한 발 들고 사진 찍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미션이라는 것은 꼭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개의 조에 5명이다. 그러면 조 깃발 들고 5명이 다보탑 앞에서 한 발 들고 스크램하고 이렇게 그냥 다 못 찍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발휘 되겠죠. 야, 우리 어떻게 하고 스크램하고 짜자. 한 발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조부터 5조까지 이 사진이 나오겠죠. 저녁에 이제 조별 발표할 때 이제 사진이 붙이는 거야, 이거. 왜? 그 즉석 카메라를 우리가 구입하기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에 하나씩 줘요. 필름 왕창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절대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돈 주면 예산 세울 거가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돈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쇼핑자와 경력자가 여기서 차이가 나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하고 몇 번 캠프를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난다. 자, 예를 든 겁니다. 2번. 예를 들면 뭐 다부터 말고 뭐 있죠? 여기서 가면 석구랑. 뭐 예를 들면 뭐 석구랑 뭐 석구람 앞에서 A4 용지 한 장 위에 단체 사진 찍기. 오, 어려워. 자, 이 미션은 캠프 가기 전에 절대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션이 이제 뒷분 놀이는 다 사봐서 뭘 사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뚜껑을 이렇게 한 거 있죠. 네. 한 장 차려놓고 또 빼고 다 차려놓으면 안 돼. 책을 만들면 안 돼. 공개가 되니까. 그리고 책을 줘버리면 이거 5박 6일 다 사건이 이게 차 안에서 다 검색한다니까 애들이. 그러면 네이버로 찾아가지고 이미 답을 써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한 장 오늘 여기 딱 불국사 내렸다 그러면 불국사 오늘 미션지 한 장만 주는 거야. 이 깍대기에 딱 띄어가지고. 그러면 깍대기를 안 주면 쓰기가 불편하죠. 딱 받침대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받침대를 30개를 사야 되겠지. 그리고 미션지는 A4 용지로 일부러 책 만들지 말고 프린팅만 해가지고 오늘 첫째 날 어디 처음 내렸을 때 어디가 미션지다. 이건 진행자는 철저히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나눠주냐 이것도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야, 여기 다부터 내렸는데 미션지가 안 보여. 그럼 꽝 치는 거야.
저녁에 와보니까 어디 속에 들어있어. 그렇다고 다시 가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거는 그것을 못 찾았을 때. 그리고 얘들은 흐트러지는 거야. 틈을 안 줘야 되는데 미션지가 없으면 틈을 줘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으면 A4 용지에 단체 사진 찍게 했으니까 당연히 스크랩에서 줄 때 A4 용지 한 장씩 끼워줘야 되겠다. 조장에 끼워주든지 각장에 끼워주든지. 그러면 이제 5명인데 저희 A4 용지 어떻게 5명이 다 들어갈 수 있지? 엄청 머리 쓰겠죠. 그게 그 활동 자체가 조별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거냐 이거를 투쟁하지 말하게도 하는 거라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재미없는 것 같지? 재밌어? 가보면 별의별 막 들어가기 위해서 야 네가 엎져라 그래가지고 막 한 사람이 엎지면 막 어디 올라가서 양쪽 죽어나는 거지. 맨 밑에 엎게 앉을 사람은 신체 뚱뚱한 사람이 맨 저항력이 맨 꼭대기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걸 안 가르쳐줘도 자기들이 다 해결한다. T코자 30명 타기 성공했어요. T코자 30명 타기 성공했다고. T코 처음에 나왔을 때 차. 그거 어떻게 30명 타지? 4명밖에 못 타는데? 아니지. 막 누워서 타고 막 한 발 걸쳐서 타고 막 쑤셔 넣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발휘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코믹한 것도 미션지에 넣어야 되지만 과학적 사실도 또 묻고 하면 안 돼. 다보탑 신라 무슨 왕 때 누가 설립했어요? 선생님 모르지? 그거 기억 안 하지 당연히. 그걸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공개하면 자기 좀 빨리 하려고 미리 차 안에서 답을 써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미션지는 반드시 차 내릴 때 주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출발을 시켜야 돼. 또 먼저 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세 번째 뭐 다보탑은 신라왕 그것도 쓰기 좋게 해야 돼. 다보탑은 언제 무슨 왕 때 세워졌나요? 그러면 귀찮아서 안 쓰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보탑은 신라 무슨 왕 가로. 이해되셔요? 다 써줘 워드로. 가로치기 한 2-3개 넣는 거야. 그러면 요 5명이 또 머리를 쓰더라고. 내가 보니까 5문제 내놨죠. 야 하나씩. 우리 하나씩 흩어져서 빨리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션지를 이렇게 내놓은 거야. 못 흩어지게. 예? 이거 사진 찍으려는데 시간이 이 조만이 걸리냐고. 그러니까 흩어져서 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미션지에다가. 그래 놓고 다보탑 뭐 신라 무슨 왕 딱 가로. 또 무슨 몇 대 몇 년 한 3개 정도만 가로를 해놔. 그러면 그 다보탑 밑에 다 가면 써 있어. 읽어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반강제적으로 읽게 돼 있어. 그리고 그 가로 안에다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쓰는 순간에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저녁에 와서 공부가 돼. 그게 조별 신문 만들 때. 그 사진을 찍어야 되고 다보탑을 사진을 찍었을 거고 즉석 카메라 나온 것을 붙여놓고 그 밑에 설명을 써야 되는데 안 읽고 오면 답답하겠죠. 그리고 설사 안 읽고 답만 써갖고 왔다. 저녁에 네이버 쳐가지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미션지를 쭉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한 곳에 간데 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한 5문항 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도 쓰게 하고 코믹한 것도 써놓고 특히 조가 막 여학생들 섞이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융화가 안 돼. 서로 얌전 빼고 막 이러니까 이 미션지를 통해서 그것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별을 만들 때 절대 끼리끼리 하면 안 돼. 이게 금기야, 금기. 5학년 친하다고 친구들끼리 잘나고 그러고 친구들끼리 조 있으려고 도대체 헤어질 생각을 못 하는. 그럼 그렇게 안 하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조 짤 때 어떻게 짜야 돼?
친하지 않았던 친구. 그냥 그때는 막 난리가 난다니까. 조를 편성하려면 가기 전에 공개를 해주잖아요. 다 만들어야 되니까 조별 기도 만들어야 되고 노래만.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게 돼 있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나는 난 모르는 애들한테 동생들 안 간다고 막 그러고 띵깡 놓고 이제 막 안티가 나오기 시작하지. 그게 아니라 누구나 친근한 사람은 다 빠지게 돼 있어. 3학년 예를 들면 5명이다. 그럼 1명씩 다 중3짜리 다 각계전도 시키는 거야. 나눠버리는 거야. 2명도 안 되게 5개 줘.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조장을 시켜줄 의미도 되고, 제일 높은 학년 3학년이니까 그러면 반장하지 말아야 해도 반장의식도 생기고, 그죠? 그리고 같이 친했던 애들이 중요한 것이 서로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자끼리 경쟁.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서로 친밀하게 비밀을, 시크릿을 나눌 수가 없어. 인자는 적이라는 거죠. 이해되셔요? 네. 그리고 이제 마주칠 때마다 자꾸 정보를 빼려고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물어보는데, 바보 병신이 아니면 자기 저 비밀을 안 가르쳐 주겠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조를 편성해 놨으면 막 처음부터 강요하지 말아요. 잘해야 된다, 뭐 미션지를 잘 달성해야 된다, 그런 할 필요가 없어. 왜? 첫날 밤에 조별 발표회 하고 미션지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순위를 매기라고 해요. 채점. 제일 왕초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미움타. 그러니까 목사님이 채점자다 그러면 나를 미워한다니까. 꼴등한 조로. 그러니까 빠져. 그리고 영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 선생님한테 그 악역을 주는 거야. 점수 매기는 거. 그래가지고 딱 그날 저녁에 아까 누가 뭐랬어? 뭐 보상, 그게 처음 나왔잖아요. 맞아. 그게 니드가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보상 준다고 시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버려 둬. 첫날은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뭐 열심히 한 데는 열심히 할 거고, 대충 한 놈들은 스르륵스르륵 할 거라고. 그러면 딱 그날 저녁에 바로 시상을 하는 거야. 조별 발표한 거 딱 봐가지고 1등 예를 들면 문화상품권 뭐 30만 원, 2등 뭐 20만 원, 3등 5만 원, 4등 참가 10,000원, 이런 식으로. 자, 그래 놓으면 둘째 날부터는 조별 발표 신경 쓰지 말아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돌까요? 이야, 우리 한 판에 30만 원 건졌네. 그러면 이 5명이 동지의식이 생겨. 얻는 나누기 하겠지? 6호산시 6만 원, 한 사람 1인당 6만 원이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모든 상금으로 가도 안 좋지만 너무 이게 약치는 것이 없어도 열의를 떨어뜨리니까 그렇게 해서 주라고 말이야. 어차피 용돈 줄 거, 어차피 상품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상품을 꽃갈콘 그런 것만 사지 말고 상품권을 산다라고 예산을 넣으라고. 처음엔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현금성이라고. 현금 사면 되냐? 안 되지. 그러고 처음에는 안 된대, 상품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신뢰가 안 된대. 그거는 왜 신뢰가 안 되냐?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상품권이 왜 안 되냐? 사는 게 왜 안 되냐? 어차피 줄 건데 간식으로 주나 상품권 주나 좋아하는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니까 그러면 정산을 철저히 하라. 그거를 줬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야. 그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30만 원 상품을 샀어. 뭐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 사진 찍고. 사진 찍어? 사진 찍고. 사진만 찍어? 상품권 줬어요. 그러고 상품권 들어. 이렇게 사진 찍어? 어떻게 해? 정산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100장을 10,000원간 예를 들면 샀다. 그러면 100만 원을 샀다라는 거를 증거로 영수증으로 내야 된다니까. 그 어떤 사람 옥션 영수증 뽑, 그 누가 몰라. 근데 이 몇 장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게 없잖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몇 번 당했거든. 그 지적사항은. 방법이 없는 거야. 뭐 줬으면 줬는 거지. 뭘 이렇게 사람 의심해 주면 준 거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쪽에는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한 거야. 실수 몇 번 해가지고. 상품권 100장을 샀죠. 그러면 10장씩 딱 나열을 해요. 쭉 번호 보이게 겹쳐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 놓는 거야. 1번부터 예를 들면 100번, 100번부터 200번, 200번, 300번. 상품권을 사면 중간에 번호를 빼고 준 적이 없어. 일렬 번호가 돼 있어. 그거를 증거로 딱 찍어 놓는 거야. 상품권은 줘도 100장의 일렬 번호는 사진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옥션에서 세금 계산서 딱 빼고 이 복사본을 탁 뒤에다 붙여. 그럼 완벽하잖아. 그래서 1등 예를 들면 30장, 남바 1부터 30번, 2등 몇 번부터 몇 번, 이렇게 딱 정산해서 써놓는 거야. 그럼 완벽한 거야. 그렇게 하면 1등 우리가 문화상품권 30만원 1번부터 30번까지 줬다 그 말이죠. 그건 냈는데 또 뭐라고 토다는 사람은 없더라고. 근데 이거 안 가르쳐주면 절대 이 방법 못 씁니다. 카드 영수증 하나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건 의미가 없잖아. 100장 샀는데 샀다. 그래 그건 내가 믿겠어. 근데 그 100장을 어떻게 줬어? 나눠줬죠?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증명을 하라. 자, 미션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 번 강의 딱 듣고 이 캠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기관 가가지고 제가 한번 기획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실장 대신에 또 원장님 대신에 딱 하면 특히 요양원 같은 데는 너무 경험이 없어. 원장들이. 세울 줄만 알고 돈만 가지고 있지. 물론 이제 아동 거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겁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기관에 엄청난 플러스거든요. 사람들은 귀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중한 카페의 자산으로 남아있고, 지금 우리 5살 때 캠프 간 애들, 아린이 이런 애들 사진이 벌써 대학생 됐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다. 그 사회복지단 평가 알림인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심하면 앨범은 없지만 여기서 퇴소를 하더라도 사이트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평강 알림에 들어가서 자기 추억 쌓기하고 회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다음 카페가 없어지면 우리는 없는 거야. 그래서 프린팅해서 앨범 등을 하고 있어. 12년까지 다 했어. 12년간 했어. 그 실장님도 도와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그 일을 제가 안 맡기니까 여러분 와 실수봐도 할 것이 별거 없네. 그런데 아니, 사이트 하나만 업그레이드해서 관리해 주세요. 그래도 160시간이 아니라 300시간, 500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제 여러분 말고 후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것 전문적으로 맡겨야 되겠다. 실습도 재택근무로 갈 수도 있겠다. 이해돼요? 네. 아니, 이 일을 할당을 주는데 집에서 놓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10년치 프린팅해서 앨범 정리해 주세요. 더 힘들어. 할당 주면 안 하고는 못 베기잖아. 우리가 조금 머리를 쓰면 꼭 우리가 뭐 여기 와가지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것이 실습이 아니라 그 기간을 위한 실습이라고 한다면 전문성을 배우면서 이럴 날이 오겠다. 지금 애기 딸린 공무원들 그저께 뉴스 봤어요? 일주일에 하루 재택근무 준대요. 의무적으로. 그 같은 사람이 야, 공무원들 월급 받고 집에서 노네 그러겠지. 근데 그 하루 집에 재택근무 하나 한다고 일거리가 없겠냐고. 어차피 사무실에 시청에 가보면 하루 종일 PC 앞에서 보내. 근데 뭐가 장점이에요? 재택근무 하라는 건? 그렇죠. 아이가 쬐끄마니까 놀고 옆에 있어.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야. 옆에 데리고 있으니까. 그럼 그 재택근무를 나는 귀찮아서 안 쓸 거예요. 차라리 사무실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하루 쉬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 저출산을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시청에 나와서 일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국가 정책에 안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미션지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애들을 생각해봐. 캠프를 어떻게 데리고 다닐까? 그러면, 예? 오락 프로그램. 그래? 네, 오락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게임. 게임? 뭐. 그거는 사소한 거라니까. 그게 아니고, 식단. 식단도. 사소한 거라. 아직도 안 들어가는데. 그 5박 6일 하는데 식단 짜서 해 먹으려고? 그런 거는, 2박 3일이다 그러면 이틀 아침 정도는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기 쉽지가 않아요. 이런 데가 별로 없어. 특히 여행지는 밤 늦게까지 할까요? 아침 일찍 열까요? 밤 늦게. 그렇지. 그러니까 오전에는 식당 별로 안 열어. 그러면 또 식당 찾으러 다니라고 또 볼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컵라면이라 삼각김밥이나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거기 가가지고 가까운 데서 사야 돼. 그래야 쉬지 않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는 데 좋죠. 그리고 애들도 저녁 늦게까지 선생님이 나가지 말하기도 나가가지고 몰래 가서 간식을 먹었는지 뭐를 먹었는지 아침에 밥맛이 없어 애들이. 그리고 더 자기를 원해. 1시간 더 잘 거야. 안 먹고 차라리 그래 애들이. 그러니까 단잠이 꿀잠이야. 쉽게 말하자. 그러면 잘 때 자더라도 빈속에 자지 마라 그러고 이제 간편하게 이유식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그걸 준비하는 거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젊은 사람 같으면 샌드위치에 애들 커피 안 먹잖아요. 커피 안 먹으면 우유라도 이렇게 간편식으로 아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지. 자, 식단표는 그래도 짜는 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문에 못 들어가. 그거는.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 계획표. 계획표도 요 명찰에서 줄 건데 어떻게 2박 3일 딱 해서 뒤집으면 지금 몇 시간 뭐를 한다. 응? 한쪽 뒤집으면 뒤에 명단 40명 간다 그러면 40명 선생님부터 핸드폰 번호 다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화장실 가지고 안 오면 어떻게 남자 학생이 들어가냐고. 여자 선생님 바깥에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는 일정표, 뒤에는 전체 명단. 이제 이거를 딱 주면 중학생 같은 경우는 여자 남자 비밀이 없어지는 거야. 또 지그들끼리 소통이 되는 거야. 뒤에 있잖아. 번호가 다 있잖아. 야 오늘 11시 12시에 나와. 편의점 앞으로 나와. 누가 이걸 할까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남자가 여자 꼬시는 거 아니야. 반대야. 가보면 꼭 여자들이 일 내고 있어. 그럼 우리 선생님 이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핸드폰 걷어. 핸드폰 걷어? 네. 거기서 걷어 찍었어. 죽었어. 선생님 같으면 죽었냐고. 막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진기 빼두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케줄 짜야죠. 프로그램 스케줄. 자유시간 주지 마세요. 이제 이게 이제 경험자하고 안 해본 사람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든 차에 타고 같이 가든 불침범 조를 정합니다. 선생님 5명 가잖아. 5박 6일이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나. 그럼 내가 오늘 불침범이야. 그러면 맨날 여행하다가 차 안에서 자둬야 돼. 4시, 5시까지는 버틸 힘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애들한테 줘. 애들은 3시까지도 안 자. 맞아. 날도 없이 애들은. 이것들은 선생님이 잠가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가려고. 이미 문자는 소통이 됐잖아. 야 선생님 손 흔들어 보고 잠잔 것 같으면 나와.
그날 걸리면 그 다음날 죽. 너무 그 다음날 죽어나는. 해봤어 언니. 네. 희한하다 봐요. 아, 우리 문제된 거 많아. 제주도 가가지고 그런 일 맨날 생겼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잠깐 들려갔다 왔는데 완전히 초상집이야 분위기가. 야, 뭐 어쩌니 뭔 일 있었어? 있었지. 몰래 편의점 나가다가 사람이 그 갑자기 그 화벌판에 캄캄한 밤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푹 튀어나오면 그렇잖아. 근데 편의점은 24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애들이 딱 거기가 골프텔이었거든요. 무지하게 넓어. 엄청난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우리는 그때 한 방이 한 32평이었는데 애들이 다 놀라지 않는데 딱 숙소 들어갔는데 우와 그러는 거야. 언제 한 번에 잡았어야지.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풀장이, 또 옆에 보니까 골프장 엄청 그게 애들이 골프를 못 쳐서 쳐다보면 보고만 나왔지만 우리는 그림의 떡이지. 아무것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야. 잠만 자고 나오는데 거기 숙소에서 그래도 애들이 좋아라. 그러니까 잠을 불침범들은 끝까지 잘 둬요. 억지로라도 눈 감고 자요. 그래야 4시 정도 되면 애들이 포기를 해. 도저히 안 되겠다. 선생님 꼰대 한 사람 안 자고 있다. 불침범한다. 그럼 포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선생님이 다 4명 벌었다 자네 이제 이 소식이 들리면 이제 자던 놈도 깨가지고 이제 끌고 나간다니까 애들이. 네. 근데 그때가 스릴 있고 재밌나 봐. 애들은 또 몰래 가서 사 먹고 오고. 아니 간식 세대 주고 뭐 그렇게 많이 막 가서 먹고 하는데도 편의점 간식은 또 별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야. 우리도 그냥 걸어서 자고 아예 그것을 갔다 오면 혼내기로 하고 감수하고 가든지, 아니면 아예 온천 봉쇄를 하고 불침범을 서든지. 이해돼요? 네. 네. 예상을 하고 같이 자는 거야. 자기들은 스릴 있다 하니까 그냥 버릇하고 자고, 제발 그러지 않도록 주의사항은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침범을 세우면 되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캠프 갔다가 어떤 한 사람이 사고가 생기든지 다치면 바로 안티로 우리 기관으로 학부모님이 그렇고 믿고 보냈더니 뭐 어쩐다. 만약에 사고로 수영장이나 뭐 하다가 죽으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보험으로 안 됩니다. 요즘은 2억 원 물어줘도 안 되더라고. 우리 남양주에서 한 건 있었다니까. 그날 좀 아프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데려가지 말아야겠는데 목사님이 혼자 봉고차 태워가지고 애들 수영장 간 거야. 근데 막 펌프 바람 넣고 있는데 그러려니까 들어갔지. 말도 안 듣고 그냥 퍽 들어갔는데 사람이 더울 때 퍽 들어가면 오잖아 심장이. 그리고 엎져 있으니까 거기 한 200명 가량 있고 선생님들이 20명이 더 있었는데 잠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새끼 아니면 안 쳐다봐. 애들 많은데 뭐 벌떼처럼 있는데 다 쳐다보고 있냐고. 근데 결정적인 실수, 안전요원이 그 시간에 없었어. 내려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사고 터지려고 그런 거지. 그 쳐다보고만 있었어도 딱 보고 뭐 느낌 이상하네. 그럼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심장 압박이라도 됐을 거 아니요. 그럼 살았지. 그러니까 죽으려니까 이 일이 막 겹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불침범들을 앉아 뭐 100가지 내가 잘했어도 한 가지 그 삐그덕 해가지고 사고로 돌아오면 안 가는 것만 또 못하다. 애들도 설레고 선생님 설레고 애들 데려갔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기가 닳도록 얘기해야 돼. 안전에 대해서는 애들한테. 그래도 지키가 막 가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캠프를 이끌어 가려면
모둠으로 가야 되잖아. 5명씩. 내가 저희 친하다고 해서 나는 일조고 제 5조인데 중간에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돼. 일단은 같이 캠프를 갔지만 조편성을 해보면 조에서 노는 거야, 서로가.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조편성 조가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조가가 필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시합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럴 때 화이팅! 그렇게 만다니까 안 만들면. 근데 조가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학교 종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개작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재밌는 걸로.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이 세상에 비조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요? 잘 살아도 뭐 비조, 못 살아도 못 살아. 아니야 A조가 최고지 화이팅 이렇게 하고 상대방을 띄워줬다가 팍 꺾은 그런 이제 뭐 이 가사들도 있고 애들 하면 기가 막히게 노래를 만들어내. 그런 거 선생님이 해주면 안 돼. 우리 조라고 그래서 내가 A조 선생님한테 선생님 다 해주면 안 돼. 니들이 다 해. 조기 만든 것도 니들이 하고 조각 만든 것도 니가 하고 응원도 니들이 하고. 선생님은 조에 편성이 됐지만 방패막이만 하는 거예요. 우리 소떼 몰고 뭐 이렇게 방향만 잡아서 몰아가잖아요. 선생님 역할은 그거야. 절대 끼어들지 말고. 그래야 얘들이 독립심이 자기들이 이 프로젝트를 나가는데 리더십이 생겨나는 거지. 선생님이 조금 생각을 하는데 이러고 얘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끝까지 얘들을 돌봐주는 식으로 해나가요.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이제 명찰 뒤에 프로그램 나오겠죠. 야, 이게 말이 캠프 간다 그러지 진짜 하려고 보니까 끝이 없죠. 네. 거의 일주일은 준비해야 돼요. 이거 만들고 뭐 하고. 내가 이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든지 심평이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설이 오면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몇 년 되면 또 이게 네임덕이 걸려가지고 뭐 작년에 해보니까 뭐 그것만 준비하면 되겠지. 그러고 미뤄. 그리고 하루 전날 하려고 그래. 그럼 미스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캠프 가보면 어쩔 때는 젓가락도 빼놓고 가고 칼도 빼놓고 가고 산에 등산 갔는데 밥 먹을 젓가락이 없는 거야.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진짜로. 다행히 김밥이니까 다행이지. 에? 그러면 이제 나무 젓가락 끊어가지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 굽은 나무 젓가락으로 진짜 꺾어가지고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박 축제 분위기 깨는 거야. 하나 못 챙겨가지고. 수박 갈았는데 어떻게 먹어? 주먹으로 깨서 먹어. 바위로 깨서 먹어. 먹을 수야 있지. 근데 오죽 하겠냐고. 그렇다고 칼 사러 간다고 그 먼 거리를 또 가? 칼 하나 사러? 그래서 세심한 거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돼. 생각 있는 대로 준비물 써놓고 생각나는 대로 써놓고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이거는 정 사람이 없을 때 혼자가 다 하는 거고 선생님한테 맡겨버려야 돼. 네 사람이 간다 그러면 선생님 프로그램 진행은 당신이 무조건 해. 당신은 무조건 사진 찍어.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분발을 시켜야 돼. 혼자 몰빵 안 하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야 열심히 뭔가 그게 관심 없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해줘도 뭔 말인지 몰라. 필요한 사람은 이게 와닿는데 쓰고 말지. 그게 뭐 한두 장이요. 쓰고 말지가. 그게 아니라. 자, 3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네. 네. 자, 이제는 이렇게 건설적인 것이 세워졌다면 직접 이제 캠프를 가서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제주도를 간다 해봐요. 근데 5박 6일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생각이 요 제주도 5박 6일 동안 다 보고도 충분할 것 같아. 근데 어림없습니다. 근데 2박 3일 제주도 가면 어떻게 보고 와야 돼? 공항에 들어가지고 해안도로 타가지고 쑥 한번 돌고 또 한 바퀴 다 돌고 그러면 그날 그 다음날 가야 되잖아, 공항에서. 그러니까 만장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장굴 입구만 쳐다보고 와야 돼. 그 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시간 문제. 예. 그러니까 완전히 수박 그다기씩 여행이 되는 거야, 2박 3일. 그거 안 하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획표요. 어? 계획. 아이, 계획표야, 짜증.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이 아니야. 내가 묻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보고 오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안 된다니까. 5박 6일도 안 되는데 2박 3일이 어떻게 잘 보고 오겠어.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고 뽀개야 돼. 쉽게 말해서 그렇게 제주도가 전체 도는데 이렇게 내가 4번은 가겠다. 제주도. 캠프도. 욕심 부리지 말고. 자, 이거 공항이야.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미리 호텔 예약해놓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공항에 내려보니까 우리 숙소가 여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돌아야 돼, 여행이. 뭐 어디 뭐 생각하는 점은 뭐 어디에 가 있고 돌아. 그리고 다시 여기 숙소로 갔다가 또 다시 나와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시간 다 버리는 거야. 제주도는 길이 원이에요. 여기서 딱 출발하면 길 잊어버릴 수가 없어. 삥 돌아서 보면 다시 일로 오고 있어. 에? 직선 도로가 아니니까. 근데 우린 착각해. 길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온데 다시 나오게 돼 있어. 그 해안도로. 그러니까 저 여행을 제주도 가가지고 뭘 이용하냐? 사이클. 사이클 일주하는 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힘들어요, 안 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어. 페달 달린 거 모르지. 자전거 안 타본 사람이 그거 한다 잘못하면 죽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힘 안 들고 이게 잘 유쾌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는 A, 여기서만 논다. 이게 관광지가 없는 것 같지만 이 A 4분의 1만이어도 여기서 해 풀었어요. 우리 5박 6일 갔을 때 매일 얘들이 바닷가 가자는 거야. 한라산 등반 나한테 혼났어. 선생님, 당신 한라산 등반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대.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도 모르고 거기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사람이 어이 바닷가 있다가 그 다음날 그럼 거기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라고? 뻗어 힘들어서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는데 뺐어. 한라산 등반 없어졌어. 근데 애들은 비가 와도 바닷가 가자는 거야. 이 바닷가를 많이 안 본 굶주린 사람들은 바닷가 가면 그냥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려, 애들이. 가기 싫은 거야, 딴 데는. 근데 거기다 한라산 등반 다음날 그러면 애들이 니드가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이나 가세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니드를 잘 맞춰야 되고, A 갔으면 여기 공항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게 가깝지 느껴지지. 그죠? 네. 그러니까 2박 3일을 간다고 해도 이렇게 숙소를 2박이면 2개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갔다가 일로 오면 안 되고 가까운데 근처를 1박씩이라도 잡아야 되겠지. 절대 가던 길 다시 바꿔서 가지 않도록. 그게 숙소가 모르고 잡고 집방 이런 데 잘못 잡아놓으면 헤맨다니까. 그리고 상실감이 커. 가보니까 사이트에서는 멋지게 보였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막 곰팡이실 있고 막 이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루 내가 예를 들면 바닷가 곽제 해수욕장이다. 거기가 그 에메랄드 빛 그거로 유명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냥 바닷가 이렇게 보는 것하고 그 색깔 보는 게 달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감탄을 해.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바다 보고 싶지. 꾸정물 바다 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를 타겟으로 삼으면 곽제 해수욕장 근처에다 숙소를 잡으라고 말이지. 대도로변 그것도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빨리 가자. 이동하기 쉽고 이런 데. 예. 그래서 개인 가족 단위로 가면 그 해변가의 호텔보다는 그 뭐지? 네. 저기 민박이 가까운 데가 좋을 수가 있어. 시끄럽지도 않고 딱 그 한 채 우리 가족이 빌리면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가격도 3분의 1 저렴해. 민박이 호텔 그런 데 그죠? 그래서 가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근거리로 숙소를 잡고 미리 한 곳에다 다 예약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가는 것처럼 미션지 잊어버리지 말고 유리공원 들어간다. 그럼 미리 알았잖아.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미션지를 만들어. 미처 못 만들어 갖고 왔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라도 내일 간다. 제주도에서 만들어 갖고 말이지. 프린팅 해가지고 호텔에는 다 프린팅 하게끔 빌려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션지를 만들고 선생님이 이제 이런 데는 내가 안 가보는 거이다.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먼저 답사를 해봐도 되고 제주도니까 가까우니까 일부러 제주도 가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일 여기 가야 된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한번 딱 나와가지고 차로 돌면서 답사를 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미션지를 짜라 그 말이죠. 예. 선생님 언제 와봤나? 제 치밀하게 짜고 있는 거죠. 007 작전 하듯이.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탈선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렸을 때부터 이거 미션지 주어지지. 미션하게 정신없이 돌리고 있지.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머리 꼭대기 앉아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뭐 할 거다는 걸 척척 아니까 탈선을 못하고 오히려 둘째 날부터는 야 우리도 30만 원 타야지. 거기에 필이 꽂히는 거야. 그러려면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 5사람 나눠서 조사하자 이제 이런 건 안 하는 거야. 왜? 감점이잖아. 사진 없고 찍으란 거 안 찍고 그러면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딴 짓까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미션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해봄으로써 저녁에 조별신문을 만들 때 느낌을 쓰라고 그러라고. 그래야 쓸 말이 있지. 맨날 간데 뭐 관광지 뭐 쓸 말이 있겠어. 좋다. 훌륭하다. 그러면 끝이지. 예를 들면 미션 A4 용지 조별 탑쌓기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딱 봐서 예를 들면 저 형이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데 자기가 맨 꼭대기 탈락하고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심없이 써라. 그게 코믹한 거지. 그래서 이제 조별 발표할 때 그걸 꺼내는 거예요. 소재를. 우리는 뭐 가위바위보 하는데 5분이 걸렸다. 서로 뭐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오히려 또 소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별마다 신문을 1조, 2조, 3조, 4조, 5조를 딱 붙여놔요. 우리 것만 보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1조다 그러면 내 거 볼 필요 없고 우리 했으니까 같이 아니까 2조, 3조, 4조를 보는 거지. 그럼 서로 벤치마킹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와서 두 사람이 큰 행지를 들으라 그러고 한 조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권 줄 채점자는 그걸 듣는 거지. 진짜 신중해서 들어야 등수를 매길 수 있으니까 장점을 분명히 찾아야 되겠지. 저기를 1등 주고 싶으면 왜 1등을 줬다라는 걸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또 그 다음날 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쓸려가면 안 되는 거고 늘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채점을 이렇게 할 때 이런 미션안을 잘 미션을 줘가지고 수행을 잘하는지를 봐라.
그러면 이제 한 3일만 하면 5박 6일 중에서 한 3일 정도 하면요 이제 선수가 돼버려 다들. 뭐 하라 잔소리가 필요 없어. 선생님들 따라만 다니면 돼 조례. 이제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다면 이제 조별심을 막 만들 때 이제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이끌어가면 돼요. 자, 캠프가 맞춰졌어. 그러면 교회에서는 꼭 평가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평가 때 누구 막 말썽했던 거 지적하고, 그럼 그거 지적하면 내년도에 고쳐질까요? 응? 기분만 상해. 똑같아. 내가 그 몇십 년 했잖아. 평가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절대 평가회는 지적사항을 하지 마라. 안 고쳐진다. 내년도에 가도 똑같다. 그럼 뭐를 해야 된다? 반대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해줄 수 있다면 양발 한 짝이라도 선물을 줘라. 그래야 내년도에 같이 갈 그 대원이 확보가 되지. 나무라고 서로 비방하고 뭐 그럴 수 있냐느니 막 그런 식으로 나오고 막 평가회를 그렇게 해버리면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잘하기 위한 평가회인데 그 다음에 동력을 떨어뜨려 버린다 그 말이지. 잘못하면 뭐 전문적인 그 리더자가 평가를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보면 교사 평가회를 합니다. 꼭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 캠프를 갔다 오면. 근데 내가 전사 때부터 참여해보면 꼭 인상을 써 다들. 죽어라고 고생해놓고 와가지고 누가 더 고생했냐 서로 견주게 하는 것 같아.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숨은 공로자들을 뽑아내서 칭찬해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해라. 그래야 자원봉사 할 맛이 난다 그 말이지. 교회는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는 기간도 선생님들 위로해주고 소문인지 해주고. 그러니까 말만 고래도 칭찬을 고래도 칭찬이 춤추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사람도 똑같다는 소리요. 사람도 똑같다는 소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또 빠진 것이 뭐 있을까요? 평가회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야외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막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땀에 젖는다든지 물에 젖으면 잉크가 바래버려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호텔이나 여관에 들어가면 다 복사기 있어요. 영수증을 1차 복사를 해요. 다 10장이든 20장이든 절대 복사한 영수증은 지워지지 않는다. 잉크를 다른 잉크를 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찌르르기서 뽑아 나온 잉크는 다 날아가는 잉크야.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뭐 품목도 안 보이고 돈도 안 보이면 어떤 사람은 선생님들은 거기다 볼펜을 쓰고 있어. 누가 믿겠어? 거기다 볼펜 쓰는 영수증을 누가 믿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단 10분만 투자를 해서 열심을 내면 완벽하게 그렇게 우리가 영수증까지 정산해낼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단 말이야. 근데 발언한 것은 보관은 잘했다는 소리인데 잊어버린 경우도 많아. 그러면 제주도 가서 끊었는데 영수증 가지고 제주도까지 또 갈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 그렇다고 뭐 팩스로 잊어버린 걸 어떻게 팩스로 보내죠? 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내. 어떻게 물어내? 영수증을. 아, 돈이야 내가 넣으라고 하면 내 돈 넣어버리면 되지만 영수증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은행원들이 그렇더라고. 그 5시 오면 딱 열집 탁 작죠.
퇴근 안 하죠. 예. 하루 종일 정산하죠. 예. 그럼 모자라면 내 돈 넣어버려 그냥 귀찮으니까. 아니죠.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단돈 10원이라도 찾아내야 되니까. 어디서 미스가 생기는지. 밤샘 해서라도. 그게 철칙이야. 은행은. 그래서 200원이 안 맞아. 에이씨 귀찮다 정산하기. 그래도 200원 쓱 넣어놓고 그냥 아버려. 안 되죠. 언젠가는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200원이. 내가 돈 넣은 것이. 그래도 나는 사건 한 번씩 터지면 이해가 안 돼. 뭐 700억 우리 그저 은행 뭐 사건 한 번 터지잖아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700만 원 종사자가 다 빼내도 모른다는 소리야. 700억을. 그런 소리 들을 때는 야 우리가 지금 전산시대에 사는데 이게 뭐야. 더 전산을 잘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는 소리야. 사실 은행장들이 앉아있으면 뭐 그런 거 언제 뜯어가서 보고서 결제요 그러면 도장만 찍는 거지. 눈도장만 찍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가 터지면 아무리 첨단시대라도 우리가 스스로 제일 밑에 실무자가 철저히 안 해주면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건 내가 지금 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뭐 빠진 게 있을까요? 갔다 와서 평가하고 정산하고 그래요. 한 번은 제주도에 겨울인데 바닷속을 들어가 보고 싶다는 게 애들이 여름에는 이해가 되는데 겨울에 겨울에가 더 스릴이 있더라고. 할 수 없이 억지로 나도 들어가 봤네. 뭐 산소 이렇게 딱 쓰고 이제 그 줄이 달려 있어요. 딴 데로 그거 끼고 또 해저로 어디로 가버리면 못 찾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강아지처럼 여기 묶어져 있는 거야. 이거 쓰고 들어가긴 하지만. 그리고 바닷속에 고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맞아요. 그 근처는 하나도 없더라고, 고기가. 들어간대.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고기가 엄청 많아. 고기들이 길들어졌어. 먹이를 좀 준다든지 그러면 나타나. 근데 우리는 다 묶어져 있고. 그 반경만 그냥 스릴이 있는 거야. 우리만 스릴이 있지. 그 사람들은 뭐 강아지 줄 잡고 있는 거지, 우리. 네. 뭐 바닷가니까 겨울이니까. 그리고 나오면 춥잖아요. 뜨거운 물이 나와요. 호수로. 우리 뿌려. 충분하더라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닌데 여름보다는 겨울에 또 그런 스릴도 있더라고. 반대로 들어가니까. 여름이야 당연히 들어가고 싶지, 물속에.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그 잠수 체험이 있어요. 상당히 비싸. 비싸요. 근데 여름보다 사람 수요가 더 없기 때문에 겨울이 더 비싸. 여름이 더 싸고.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것도 해볼만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소소하게 내가 무슨 프로그램 이용할까, 뭐 말타기, 잠수 체험, 뭐 엄청 많아. 하루 종일 프로그램만 타러 돌아다녀도 다 못할걸. 그 정도야. 근데 애들은 뭐 박물관 관람 그런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요. 안 가지. 차라리 승마 체험 뭐 이런 거. 단순하지만 못 해봤으니까 더. 박물관이야 뭐 우리도 뭐 쎄부르는 거. 선생님들이 계획을 짤 때 애들 리드를 통해서 잘 짜줘야 된다. 뭐 공부시킨다고 그럴 때 있나? 박물관으로만 돌아다니고 미술관 뭐 이런 데. 애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 눈높이에 컨셉을